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8분입니다. 자, 이 본 영상은요, 주식시장 시황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니고, 본 영상은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말씀드릴 지표는 약간 자동차의 RPM 게이지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진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RPM 게이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? 지금 내 엔진이 얼마나 몇 프로의 자기 힘의 몇 프로를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RPM 게이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. 물론 기계적으로는 제 얘기가 좀 틀린 설명일 수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. 빨간 쪽에 가 있으면 내 엔진이 지금 100%의 힘을 쓰고 있는 거고, 하얀 쪽에 와 있으면 아직도 내 힘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. 더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죠. 주식시장에도 약간 지금 소개해드릴 지표도 약간 RPM 게이지와 비슷한 느낌의 지표이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일단 먼저 베이스에 깔고 갑니다. 별거 아니고 요겁니다. 신용잔고하고 고객 예탁금을 비교해 볼 거예요. 이 아이디어는 일단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젯밤 제가 올린 영상에서 피직스씨라는 분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겁니다. 신용잔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, 여러분들 원래 신용잔고라는 그 자체는 주식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써먹기는 어려운 지표입니다. 왜냐하면 그게 액수가 어떻다고요, 그죠? 다만 이제 우린 그런 경향성 정도는 알고 있어요. 신용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시장의 상승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. 저게 언젠간 터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신용잔고가 많아지니까 반드시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. 저걸 이용을 하려면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신용잔고 비율하고 주식시장 시가총액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긴 한데, 그 데이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더라고요. 그다지 시장 변곡을 잡아내지도 못하고,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, 그래서 신용잔고는 별거 없겠거니라고 이제 하고 그냥 좀 넘기고 있었는데, 어제 피직스씨라는 분이 고객 예탁금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본 영상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.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. 본 내용을 좀 보자면은,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를 지닌 지표인 것 같아요.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잔고나 둘 다 어떤 시장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,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증가하는 지표이기도 하고,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같이 둘 다 감소하는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.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신용잔고와 고객 예탁금의 관계는 약간 그 주식시장과 뭐 환율의 관계?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,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% 움직일 때 주식시장은 한 10%씩 움직이죠. 약간 그런 느낌.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등락에 급격하게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,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신용잔고만큼 급격하게 숫자가 잘 움직이지는 않죠.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신용잔고와 고객 예탁금의 증가 속도나 하락 속도에 어떤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면은 그 자리가 어떤 그 베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지표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 일단 밑바탕을 깔고 시작을 할게요.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데이터 출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시면 신용공여잔고 추이라는 데를 눌러보시면 신용거래용자라고 나오죠. 여기에 보시면 이 전체 값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 유가증권은 코스피고 코스닥은 코스닥이고 두 개 합치면 전체죠. 여기서 신용잔고 추이를 보시면 되고, 증시자금 추이는 요거 눌러보시면 됩니다. 증시자금 추이에서 투자자 예탁금 나오죠. 요거 활용하시면 됩니다. 이거 두 가지를 그래서 비교해 볼 거예요. 공식은 이겁니다. 그죠? 나눠보면 돼요. 엑셀 들어가서 데이터 넣고 나누기 하면 됩니다. 그 귀찮은 걸 이제 제가 대신한 것일 뿐이에요.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 귀찮은 걸 대신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. 근데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비교하기 전에 비교 기준은 대략적으로 이게 데이터를 막 10년, 20년짜리 한 번에 쭉 끌고 와서 쭉 비교해버리면 되게 쉬운데, 이게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협회에서 3개월치밖에 막 제공을 안 해주고 이래요. 그래서 일일이 여기다 날짜 바꿔놓고 제가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,
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만 데이터를 조금씩 뽑아서 그 자리의 숫자를 한번 찾아봤어요. 자,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어디냐? 뭐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. 코스피 월봉인데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? 예를 들면 2000년 IT 버블 꼭지점, 아니면 뭐 2007년, 2008년 금융위기 꼭지점, 아니면 2007년, 2008년 금융위기 저점, 뭐 2011년 고점, 아니면 뭐 이런 금리 인상 직전에 어떤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, 아니면 뭐 코로나 때 저점, 그리고 뭐 최근 상황, 이런 자리가 좀 어떤 중요한, 그죠? 한국 증시에서 중요한 자리들일 겁니다. 이런 자리의 값들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. 데이터를 제가 일일이 다 20년치를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회사 하여튼 그걸 보겠습니다. 엑셀에 불러오셔갖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데이터 다운받으신 다음에 엑셀로 불러와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몇 개 쭉 나열해 봤어요. 참고로 이제 이틀 전 값이 최근입니다. 오늘 당장 값은 안 나오고요. 오늘 당장 예탁금하고 오늘 당장 신용값은 안 나오고 이틀 지난 값을 볼 수가 있는데, 자, 그래서 4월 13일 날, 오늘이 4월 15일이고요. 자, 그죠? 4월 13일 날 값을 보시면 현재 값은 35%입니다. 이 비율이요. 63조 원이죠, 예탁금이. 예탁금 63조 원이고 신용이 22조 원이니까 나누면 35%가 나옵니다. 지난 1년을 살펴볼까요? 지난 1년 일단은 살펴보시면, 자, 이 코로나 직전에 주식시장 좀 좋았을 때 있죠. 잠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주식시장 코로나 때문에 꺾이기 직전에 이 비중이 얼마였냐면 한 36% 이 정도쯤 됐습니다. 36.6% 이 정도쯤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코로나 저점 때 값이 뭐 최저는 16.6% 정도까지 내려갔었네요. 그죠? 보통 17%대에서 머무르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 값은 계속 치솟습니다. 이 값이 계속 치솟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? 이 값이 계속 35%까지, 17%에서 35%까지 높아졌는데,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분자가 훨씬 빨리 커졌다는 얘기죠. 분자가 뭐예요? 분자가 신용잔고죠.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지만 고객 예탁금의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내서 사람들이 주식 사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라는 겁니다. 어떤 좀 과열됐다라는 신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35%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 박살나기 직전에 고점이 얼마였다? 한 36%대까지 찍고 내려왔다. 36.67%가 최고 고점이었네요. 그죠? 36.77도 있긴 하네요. 그죠? 하여튼 36, 37%대 가면은 이때가 고점이었다. 그리고 최저점은 한 17%까지 갔었다라는 게 일단 최근 1년 정도의 모습입니다. 대략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숫자 17% 정도 하고 35%, 36% 이 정도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직전에 아주 시장이 뜨거웠을 때, 제가 주식시장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상황으로 가봅시다. 이때는 차화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펀드 열풍이 막 불어서 시장이 엄청 과열돼 있었는데, 그때 당시 값은 어땠냐 보시면 최고 값은 42%까지 보이네요. 그죠? 금융위기, 저기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나서 무너지기 직전에 주식시장 최고 피크를 달릴 때 최고값이 42%까지 찍었었다. 40%, 42%까지 찍었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열이긴 하죠. 요 정도. 43%도, 45%도 이긴 하네요. 2011년 5월 달에 45%를 찍기도 했습니다. 아무튼 그랬다는 점. 꼭지점, 2011년 재정위기 나기 직전에 꼭지점 45% 정도 됐었다라는 숫자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. 자, 그리고 이번엔 2007년,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으로 가볼게요. 그때도 뭐 한 42%, 40% 정도 되고 있네요. 그죠?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직전의 고점, 2007년 12월 연말에 이 값이 42%대까지 보였었다. 그 뒤로 어떻게 됐다? 금융위기 났다라는 거. 2011년에 이렇게 펀드 대박 나고 나서 뭔 일이 있었죠? 2011년에 재정위기, 유럽 재정위기 나가지고 주식 반토막 났죠? 네,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일들이 있었다. 근데 이제 안 그래도 2000년 IT 버블 때는 어떤가 싶어서 봤더니 이때는 좀 다르더라고요. 이때는 시장 자체가 워낙 오래된 시장이라 그런가, 워낙 오래전이라고 그런가,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안 쓴 모양이더라고요. 2000년 IT 버블 고점 때는 뭐 보시다시피 이 비중이 뭐 8%, 6%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이때 시장의 데이터는 제 생각에 활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데이터는 갖다 버리고요. 그리고 이번엔 저점 부근에 있었던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상황들을 좀 살펴볼게요. 예를 들면 2016년, 2015년 겨울 때쯤으로 왔는데
사실 이때는 제가 데이터를 좀 잘못 본 것 같긴 합니다. 금리 인상 2016년 17년 이때 금리 인상한답시고 금리 인상 공포로 시장이 박살났을 때거든요. 근데 그때도 보시면 실제로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박살났는데 이 숫자 자체는 30몇 %대로 올라와 있긴 하네요. 이때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 갖다 버리도록 합시다. 2011년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고 나서 저점대의 이제 이 숫자입니다. 보시면은 한 20몇 % 정도 나오고 있죠. 20몇 %. 네. 아까 전에 이거 값이 얼마였죠? 한 40% 넘어갔었죠. 근데 유럽 재정위기 때가 고점이 2011년 5월달이고 저점이 2011년 8월달 정도 나왔습니다. 대략적으로 기간 기억해 놓으시고 그 기간을 놓고 보시면은 하여튼 재정위기 났을 때 거의 40% 가까웠던 숫자가 20%까지 반토막으로 떨어졌다라는 거, 20%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, 그때는 이 값이 10%대까지 내려왔습니다. 사실상 뭐 역사 최저치가 아닐까 싶어요. 금융위기 저점 때 이 값이 10%대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숫자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증시의 저점을 잡아내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은 숫자들인 것 같습니다. 이 지표는 증시 저점을 잡아내는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. 증시 저점은 다른 지표로 잡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왜냐하면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%대까지 내려갔었고요. 2011년 재정위기 때는 20%에서 바닥 찍고 올라갔거든요.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심지어 뭐 금리 인상 직전에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때는 30%가 저점이었고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점을 잡아내는 지표로서 활용하기보다는 고점을 잡아내는 지표로서 활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점은 지금까지 보면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? 10%도 있고 20%도 있고 30%도 있고. 근데 고점은 어때요? 고점은 대부분 일관적이죠. 한 37에서 40% 정도, 심지어 많게는 45%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는데 대략적으로 그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보면 많이 올라가면 45%까지도 올라갈 수 있구나. 대략적으로 37, 38, 39, 40 뭐 요 정도 선에 오면 주식시장의 일단 RPM은 레드존 부근에 와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지표는 어쨌든 제한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. 증시의 고점을 잡는 어떤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, 그래서 아무튼 현재 값은 35%다. 물론 여기서 꺾일 수도 있죠. 여기서 주식시장이 꺾일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이것도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, 다만 이제 이 지표가 지금 현재 지금 이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, 최소한 지금 주식시장이 널널하지는 않다. 나는 지금 힘을 빡세게 주면서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. 지치긴 지쳐간다. 물론 조금 더 뛸 수 있어요. 조금 더 RPM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, 근데 어쨌든 그 뒤는 별로 안 좋았었죠. 근데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은 힘을 많이 쓰고 있다. 과열되긴 과열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긴 합니다.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. 37에서 만 45%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. 예전엔 그랬었긴 해다. 다만 지금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이걸 갖고 직접적으로 베팅하기 뭐하고, 다만 그런 위치에 와 있다. 굉장히 좀 고-RPM을 쓰고 있고 레드존에 와 있긴 하다. 주식시장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표를 하나 좀 말씀드렸고요.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이런 한두 가지 지표에 막 꽂혀 계시지 말고 좀 다양하게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